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이니까요.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논의도 진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늘 1타 시사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영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거구 획정 항상 이제는 법정 시한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과징금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에서 큰 틀을 정하고 지방에서 세부 내용을 다듬는 이런 하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향식 구조로 돼 있는데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를 정하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을 확정하면 강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그 인구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시군 의원 수를 정하고 선거구 조정을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최종 조례 개정을 거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에 이제 그 획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난해 12월 3일에 그 시한인데 이미 한참 지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역시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지방의원 선거구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시한도 2월 19일입니다. 네. 곧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국회에서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줄줄이 그런 그 지연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 늦었지만 지난 1월 말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그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강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지난 1월 20일 공식 출범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 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우리 뭐 오 위원장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선거 인구 상한을 초과한 춘천이랑 원주가 그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하한을 미달한 영월 등 인구 소멸 지역이 또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선거구에 관련해서는 오동철 위원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금방 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에서 지금 인구를 봤을 때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이제 크게는 세 군데가 확실하게 조정이 필요하고요. 예. 뭐 네 군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두 군데는 줄어드는 곳, 여기는 이제 영월 일선고하고 평창이 해당이 되는데요. 예. 평창은 그나마 이제 뭐 워낙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영월 일선고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인구수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7명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춘천 일선고구 여기가 이제 강남동하고 동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4,045명이 많거든요. 그럼 네. 여기는 뭐 안 자르고는 그냥 갈 수는 없는 문제가 생긴 거고요. 원주 일선고구 같은 경우에도 2,600명 정도가 이미 오발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4,000명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분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춘천이 분구가 되면 도연수가 춘천이 한 명이 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월이 당장 주는 데가 영월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인구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들 이 군단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2명의 도연이 있던 영월이나 평창 같은 경우에 1명의 도연만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지역 간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아까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국회에서 이 도연 정수를 정해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강원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안들은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이제 참고로 시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으니까 네. 이거는 좀 큰 문제가 아닌데 도의원 선거구가 이제 다 걸리지 않습니까? 일단 도의원 선거구가 나눠져야만 시의원 선거구가 또 확정이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 만일에 분구가 된다 그러면 강남동하고 동래면이 지금 4인 선거구거든요, 합쳐서. 근데 여기가
나눠져서 도의원 선거가 분구가 되면 시의원 선거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4인 선거구였을 게 그러면 양쪽을 만일에 2인 선거구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따르거든요. 인구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만일에 3인 선거구를 또 바꾼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지역이 어느 지역을 줄일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에 3인 선거에서 충족을 시키려면 예. 잘못하면 지금 있는 선거구에다가 다른 선거구에서 하나의 동이라든가 뭐 면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예. 아마도 저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쉽지 않은 예. 문제입니다. 예. 이걸 이제 뭐 최종 기한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좀 기대하기 어렵죠. 선거 객정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게리맨더링이라 해서 이제 같은 선거구 내에서 이거를 쪼개거나 합치는 못한다고 이 법원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나중에 가면 이것까지도 못 지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마 이 부분은 홍 교수님이 좀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입지자들도 혼란스럽지만 유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아마 예전에 그 선거구 획정이 될 때 보면 정말 입후보하기 바로 전에 막 획정이 되고 그래요. 네. 아마도 이번에도 거의 그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예. 뭐 이게 다 순서가 있는데 이렇지 못하니까 항상 부작용 같은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실 선거구 획정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의 지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분이 정치 신인들이고요. 그다음에 유권자입니다. 특히 그 정치 신인들의 무덤이라는 것은 기회의 불공정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가장 어떤 그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선거 획정이 시간에 쫓겨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졸속 행정, 게리맨더링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오는 그런 그 부작용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라고 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선거구 획정은 이제 인구수만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랑 비슷한 모든 곳이 다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은 인구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사실 인구수를 최우선을 한다는 거는 그 표의 등가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표의 가치를 갖게 한다는 것인데 이 원칙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선거구 획정 방식에서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한 그 가장 강력한 인구 기준은 3대 2입니다. 이 3대 1이라는 것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우리 강원도의 어떤 그 문제점 몇 가지를 보면 우선 첫째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지역 현실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 생활권과 다르게 선거구가 획정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게 문제를 지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가 그 인구 만능주의와 농어촌 대표성의 훼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넓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의석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의원이 없는 이런 그 지역은 그 대표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기형적인 선거구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구가 생활권이라든지 행정구역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구역됨으로써 이러한 동질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들이 억지로 이제 선거구로 획정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한계, 기형적인 어떤 그런 선거구도 우리 강원도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 관련한 대안으로 끝으로 좀 말씀해 일단 주시죠.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인구수만 계속 이제 문제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중에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양구하고 하천이거든요. 예. 지금 도의원 선거구가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가장 하한선이 만일에 양구나 그 하천 같은 경우에 17,000명이 17,500명 정도가 깨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도의원이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구하고 하천을 모아서 도의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수도 생긴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역 대표성을 전혀 고려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건데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홍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역 대표성을 가지려면 인구가 적고 면적은 넓은 지역에는 어떤 면적 비례 같은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영국도 이제 일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 고민이 있군요. 그렇죠. 이런 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이제 인구수를 기본으로 다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 생기는데 선진국의 사례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례라고는 캐나다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이 또 모자라네요. 말씀 다 못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